누군가는 인생이 한편의 연극 같다고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연극이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한다. 무대 위에서 새로운 꽃으로 피어난 그 누군가의 인생이 때론 위로가 되고 기대의 언덕이 되기도 한다. 희망의 언덕이 되고픈 그들의 연극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른 아침부터 학교가 시끌벅적하다. 찾아가는 연극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어서다. 당당에선 리허설이 한창이다. 지역에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뮤지컬이다. 어떤 공연인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굿모닝 샌드백은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학생과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방관한 학생,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피해 학생을 다룬 그런 작품인데 현실적인 청소년의 문제와 그리고 환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노래와 음악 그리고 춤이 있는 볼거리가 풍부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재미를 위하여 남을 해하기 위해서 던진 부메랑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굿모닝 샌드백 리허설이 한창인 그때 청룡관 앞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해맑은 표정으로 촬영팀에 반응하는 아이들. 영상이에요? 얘들아, 포토 그치? 네, 여기에 모였어요. 영벌어요. 여기 모인 이 학생들이 굿모닝 샌드백의 관객이 될 예정이다. 기분이 어때요? 네? 네, 그냥 그런데요. 해본 적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천시에서 후원하는 사천시에 찾아가는 이제 공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학교 폭력 예방 뮤지컬 굿모닝 샌드백을 저희 지역에 있는 용남고등학교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뮤지컬 속으로 푹 빠져든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공연은 대성공. 공연을 본 소감 어때요? 학교 폭력이 이렇게 무대로 표현하면서 학생들이 더 쉽게 다가가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단절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점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하는 가해자도 결코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장이 아닌 학교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다룬 주제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관람했을 때 좀 더 와닿고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걸 추진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찾아가는 공연 사업이라 해가지고 읍면의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 유아를 비롯한 고등학생까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공연을 본 소감이 어떤지? 이제 2026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주요 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학교 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응시조차 못한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거든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솔직히 처벌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체적인 의견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예방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문서화된 형태로 예방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실제로 이걸 생생하게 느끼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구체적으로 상황도 이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 상태들도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와서 보셨는데요.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SNS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게 요새 희화화돼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아이들에게도 조금 많이 와닿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공연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거의 매 학교마다 학기에 몇 건 정도는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 문제들이 심각한데,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은 이렇게 막 심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요즘엔 폭력 형태도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고, 또 이 SNS 같은 형태로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연극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가해와 심리의 피해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양화되고, 또 저희가 이거를 다 일일이 매뉴얼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또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늘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학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도한 대로 연출이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체험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된 건데, 늘 그렇습니다. 이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공연장에서 할 때와 이 체육관이라는 이 조건이 어차피 조명이나 음향이나 조금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게 되고 배우의 힘으로 결국은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늘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이런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뭐 긴장했던 것보다는 관객하고 배우가 서로 마음들을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연 점수를 내자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까요? 6, 70점 정도 되겠죠. 예. 오늘 학생들도 교사들도 반응이 좋았어요. 연극에 이렇게 찾아가는 연극 프로그램을 추진한 보람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반응이 좋으면 뭐 보람이 더 큰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연장에서 하는 것과 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공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연장 쪽은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진하고 어떤 감독님들하고 원활한 소통만 되면은 좀 더 좋은 공연들을 이제 보기엔 좋은 환경인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공연장보다는 시설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는 출연진 및 제작진들이 조금 더 으쌰으쌰해야 좋은 공연이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연에 대한 관객들 만족도가 또 높으면 저희 측도 이제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이런 공연 부분 또는 공연 분야를 가지고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모든 게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작은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학교로 찾아가면서 하는 연극을 하실 건가요? 네, 특히나 이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공연 예술에 대한 어떤 문턱을 낮추는 것 자체도 이 연극을 하는 극단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들이 괜찮다면 또는 이제 관람하는 청소년들이 괜찮다면 어디든지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천의 유일한 연극단체인 장자번덕은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는 이들을 위한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서 장자번덕만의 작품이 탄생하고 있다. 장자번덕을 이끄는 구성원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이 두 사람의 인연이 특별하다.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담당 지도 선생님이신 서영수 선생님께서 사천에 이제 극단 장자번덕을 추천을 하셨고 서영수 선생님이 이제 경상대학교 재학 시절 경상극회라는 그 연극 동아리 이훈호 예술감독님 선배님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천의 극단 장자번덕에 청소년 시절 때 이제 오게 돼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김종필 대표를 만났잖아요. 예. 그때 어떤 점이 김종필 대표가 눈에 띄었나요? 맹랑했죠. 거침이 없었고 그리고 별로 손이 안 갔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쪽이고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 추진력하고 그 당시에도 추진력이 굉장히 좋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드문데 제가 극단 장자번덕의 대표를 해볼 생각이 없냐 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 있던 패기 넘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소년. 소년 맞습니다. 예. 네. 10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대표님. 10대 시절 대표님이 이제 이윤호 대표, 그 당시 대표님을 봤을 때 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옆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되게 이제 연극하는 사람이 조금 멋있다. 그래서 연극을 좀 오래 해야겠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분이셨죠.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연극 작업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좀 솔직하고 또 작업에 있어서는 또 어떤 정말 치열하고 되게 뜨겁고 그런 것들이 좀 제 마음을 좀 움직여서 연극하면 저렇게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 번에 같이 물어볼게요. 두 사람의 호흡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97.8. 95점. 제가 좀 더 힘들다라는 거죠. 마음은 100점인데 5점 정도는 조금 옆에 있으니까 5점 정도는 좀 비워놔야 서로 이제 좀 더 100점 이상을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종필 대표는 제 아들이랑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식을 갖다 100점을 주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좀 뺐습니다. 김종필 대표한테 배울 점이 있을까요? 일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그 해나가는 추진력도 그렇고 그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을 좀 먹다 보니까 좀 주저주저 망설이는 경우들도 참 많은데 빠른 결단과 그리고 그 추진력 그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극단의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도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이 김종필 대표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이라는 게 이제 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작업이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연극이 또 사람들에게 또 다가갈 때 좀 중요한 게 어떤 연극 작업을 할 때 어떤 가지는 마음가짐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제 어떤 이런 다정함의 어떤 폭이라고 할까 그걸 좀 넓히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셨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예의라든지 태도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신데 오래오래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역시 건강이겠지만은 더 바라는 거는 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중 감량. 어떻게 해서 장자번덕을 창단하게 되었나요? 의욕만 앞서가지고 사실은 무모한 일을 젊었으니까 저질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뭔가 하루 내도록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연극인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뭐 일을 동모해 보는 거. 그래서 처음에 극단 장자번덕은 집단 생활을 했었고 무모하지만은 그렇게 한번 저질러 봤습니다. 그러면 장자번덕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사천시 곤명면의 장자산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 장자번덕인데 그 장자번덕은 큰 부자가 사는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저희들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어떤 작업터다라는 넓은 의미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번덕이 걸어온 길이 곧 이훈호 연출가의 삶이었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떤 길이 걸었다고 생각하나요? 참 많이 서툴렀고 열정만 앞세워갖고 무모하게 걸어왔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매 순간 연극을 하면서 진심이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계속 연극의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왜 대표직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나요? 제가 26년을 대표를 했습니다. 예. 김종필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극단에 연을 맺었고 지금 12년 정도 된 극단 장자번덕에서 최고 고참이죠. 충분히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거 그것도 선배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응원하고 하는 그런 게 선배의 역할이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젊은 세대들이 주목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존감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극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뭐 편하게 나왔습니다. 물려주고 아쉽거나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훈호 대표님으로부터 대표를 맡으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18년도인가 그때 한번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5년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 5년의 약속이 이제 2024년도 이제 말 2024년도 초가 되었던 건데 처음 들었을 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좀 고민들이 좀 많았었어요. 어떤 점은 이제 이훈호 감독님이 했던 거를 이어가고 어떤 점은 또 새롭게 꾸미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이제 극단이라는 게 이제 연극을 만들고 연극을 통해 이제 관객들과 만나고 또 연극을 통해 아까 예술 감독님 말씀처럼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작업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마음들은 최대한 이제 닮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조금 더 저희 극단에 또는 사천 이 지역에 젊은 또는 좀 청년 예술인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전망을 꿈꾸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 만드는 거에도 조금 큰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 연극제에서 연출을 맡은 별이란 작품이 단체상 은상을 수상했는데 소감 한마디. 감사해, 고맙다. 모르겠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딱 그 호명됐을 때 기분 좋았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또 평상시에 이제 고맙지만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가 살짝 좀 경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대놓고 할 수 있는 어떤 빌미, 핑계거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것들을 이제 또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연극 별은 저희 경남 사천시 비토섬에 있는 이제 수군가의 원류라고 하는 이제 비토수 있는 별주부전을 소재로 지금 저희 현대 사회의 어떤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타지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40대 후반의 가장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이제 목숨을 조금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비토섬 바닷가에서 몸을 던지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그때 용왕의 비밀 지령을 받은 자라가, 별주부 자라가 올라오면서 그 40대 후반의 가장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고 생명경시 그리고 또 배금주의 등 현대 사회에 조금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함께 이제 조금 나눠볼 수 있게끔 만든 작품입니다. 보물은 극단 장자번덕이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티셔츠를 예전에 이제 제 친구 이인수 작가가 이제 디자인을 해준 장자번덕의 이제 로고는 아니고 이제 하나의 형상인데 장자번덕이 장자산이라는 언덕 이름인데 그 언덕에 오르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루 한 30-40분을 등산을 해서 연습실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오전에 하고 또 점심 먹으러 하산을 해서 점심을 먹고 또 연습을 하러 등산을 하고 그런 어떤 연극에 대한 어떤 우직함 이 지금의 장자번덕이 있었지 않냐. 그래서 그 연극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우직함과 좀 어떤 바보 같은 연극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티셔츠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저는 연극적 상상, 창조적 망상이라는 작고하신 안민수 교수님의 이 책이 제 보물창고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은 연극 예술가의 어떤 길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만의 어떤 문법이나 기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책이 제가 연극 만들기를 할 때 어떤 원리가 되어주는 원리를 제시해주고 제 나름대로 작업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과감히 그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대표님은 어떤 극단을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취임사에 한 말인데 보고 싶은 연극, 만나고 싶은 극단, 관객들이 보고 싶은 연극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그런 극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7월 달에 일단은 이제 저희 한국 전통 이제 설화조 바리대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는 가무백희학극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가 7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노인들의 좀 삶을 담은 연극 운수대통이 8월 달에 준비되어 있고 9월에는 저희 사천 비토섬에 이제 대표 전설인 별주부전을 소재로 한 마당극 돌당 톡가니가 10월 달에 저희 비토섬 야외 무대에서 마당극으로 만나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연극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연극이라 하기보다는 연출을 제가 두 작품을 해왔는데요. 작업 과정이 조금 치열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참 애틋하고 또는 행복했었고 또는 즐거웠던 작업이라면 그 공연도 보시는 관객들도 되게 즐겁고 애틋하게 또 행복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되게 애틋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좀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는 진심이 모이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 연극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장자번덕은 훌륭한 동기, 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 장자번덕은 앞으로도 연극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끊임없이 그리고 또박또박 그렇게 걸어 나갈 겁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